안녕하세요. 그림친구 TV입니다. 오늘은 눈이 온 나무를 아크릴화로 그려보았어요. 우선 제 채널에서 이렇게 캔버스에 그리는 것은 처음이에요. 캔버스는 천을 이야기하죠. 캔버스 천, 리넨 천 이런 식으로 나눠 쓰고요. 캔버스를 씌우는 틀을 프레임 혹은 왁구라고 많이 부르죠. 제가 사용한 캔버스 틀은 3호 F 사이즈예요. 3호의 사이즈는 세로로 27cm, 가로로 22cm 정도 되는 크기로 작은 캔버스예요. 보통 1호 사이즈를 엽서 크기 정도로 이야기하죠. 또 3호 F라고 말씀드렸는데 F라는 것은 인물화, 그러니까 피규어의 전형적인 사이즈를 말하는데요. 참고로 P나 M이 있어요. P형은 가로가 긴 형태로 쓰이는데요. 프랑스어로 파사즈, 풍경을 말해요. 대학 시절에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P는 풍경을 말할 때 풍자의 이니셜 P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M은 마린, 즉 해경을 뜻하죠. 이 M형은 P형보다도 더 폭이 좁아요. 가로 비율을 더 길게 사용하는 것이죠. 이 밖에도 요즘에는 정사각형 캔버스를 S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마 스퀘어를 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갈색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단색으로 스케치를 해서 개략적인 명암하고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유화에서는 오일 스케치 혹은 카툰이라고 해요. 만화를 이야기할 때 그 카툰 말이죠. 만화도 이렇게 처음엔 개략적인 방식으로 특징적인 것을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전해진 것 같아요. 오늘 사용할 아크릴화는 오래된 전통 유화의 기법을 더 심플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크릴 합성 수지로 만든 현대적인 재료죠.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직 100년도 안 된 재료로 보여요. 물을 사용해서 이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빨리 마르는 장점이 있어요. 마르고 나면은 이제 이 아크릴이 굳어지면서 수지가 내구성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 아크릴을 만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물감을 만들어내고 현대의 어떤 시간 같은 것, 그리고 내구성 이런 것을 생각하고 발명한다는 것이 아주 작은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보이지만 예술가들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유화나 수채화, 볼펜, 연필 등을 많이 사용해서 작업하는데요. 이렇게 눈 온 겨울나무 시리즈를 그린 적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렸는데요. 한 작품은 유화로 그린 적이 있고요. 이게 아크릴화죠. 또 연필 드로잉을 한 적도 있어요. 제목은 눈나무예요. 눈나무라는 말은 제가 주로 쓰는 겨울나무를 그릴 때 붙이는 제목인데요. 추운 겨울에 나무에 눈이 내리고 눈이 얼어버리죠. 이런 눈나무는 나무의 모습은 거의 큰 덩어리만 보이고 뼈대나 나무의 형태는 잘 안 보이죠. 눈으로 덮이고 녹는가 싶으면은 또 얼어서 단단해지죠. 그런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정확하게 영하의 날씨에 차갑게 얼어버린 수증기나 습기 같은 미세한 물방울이 강한 바람 작용 때문에 나무에 달라붙은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상고대라고 말하는데요. 이건 순 우리말이라고 해요. 눈꽃이라고 흔히들 부르는 이런 현상을 겨울산에서 많이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덕유산 일대, 또 설악산 상고대가 장관을 이루어서 눈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아주 자주 찾는 그런 산이라고 하네요. 사진 촬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햇볕이 강하게 쬐는 방향에 오른쪽이나 왼쪽, 그러니까 90도 방향의 하늘을 찍으면 최고로 파란 하늘을 촬영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사진에 무척 관심이 많을 때 클럽에서 이제 배운 그런 팁인데요. 그래서 이런 겨울산, 또 겨울나무, 상고대 이런 장면들은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주로 이런 사진 클럽에서도 많이 올라가는 사진으로 인기가 많죠. 저는 몇 가지 특별히 눈여겨보는 풍경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이 상고대가 생긴 풍경인데요. 이 눈꽃이 생긴 자체도 너무 경이롭고 아름답지만 이 원리를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운 기운이 강한 물방울이 차가운 공기랑 만나서 나무를 덮으면서 그 위에 순간적으로 어떤 얼음의 결정 같은 입자들이 나뭇가지나 잎사귀에 붙어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바삭해 보이는 얼음을 만들죠. 상고대를 보면 나무를 덮어서 나무의 시간과 삶을 정지시킨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실제로는 살아있는 나무죠. 저는 그런 나무를 보면 마치 SF 영화의 냉동인간 같다고 생각이 돼요. 나무는 살아있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는 생기를 유지하고 있겠죠. 그 다음 봄이 가까워질수록 살살 녹아서 본 모습이 다시 드러날 텐데요. 겨울에는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거나 색이 바른 침엽수 위에 눈꽃을 피우는 것이죠.
눈꽃 옷을 입고 다시 겨울 나름의 미를 풍긴다고나 할까요? 마치 움츠러들고 겨울잠을 자는 곰이나 어떤 인생에서 다음 기회를 노리는 인간 같다고도 생각이 되어요. 죽은 채 고정된 듯하지만 그 속에서 생명이 다음 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늘 아이러니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의 대상에 깃든 여러 가지 의미,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요. 겨울에 흰 눈밭하고 나무 위에 쌓인 눈, 그리고 상고대와 같은 현상들은 눈이 내리고 해가 쨍쨍한 날 파란 하늘하고 함께하면 더 아름답게 보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덕유산 같은 곳에서는 이런 촬영 기사님들이 이렇게 파란 하늘과 눈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온 후에 파란 하늘을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저는 지금 이 사진은 사실은 하늘 부분은 제가 파랗게 만들어서 칠한 거예요. 뒷부분은 더 안개 비슷한 뿌연 하늘이었거든요. 저는 유화 물감이나 아크릴 물감의 흰색을 정말 사랑하는데요. 어릴 땐 수채화를 많이 해서 수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흰색을 써서 불투명 수채화를 할 때면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니까요. 그럼 좀 더 자유로운 붓질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지금은 흰색을 왜 좋아하냐면요. 인물의 피부를 그릴 때 피부색에 흰색을 섞어서 밝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진짜 흰색인 대상, 그러니까 눈이나 크림, 구름 이런 것처럼 진짜 흰색을 칠할 때 느끼는 쾌감이 있어요. 그리고 물감의 두께를 올릴수록 그 느낌이 더 좋아지죠. 어떤 그리고 있다라는 느낌이 배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나무 풍경을 보시면서 오늘은 끝을 내야겠네요. 그러면 그림친구 TV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